안녕하세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며 살아가는 어그리 히어입니다. 헌법재판소 4차 변론 이후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이제 탄핵 변론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으로 갑자기 전략을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4차 변론 과정에서 이미 법적으로 철저하게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이 궤변을 쏟아내지만 인내심을 갖고 핵심 질문을 콕콕 집어나갑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요건은 헌법이 아닌 윤석열이 판단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비상계엄에서 윤석열은 판단하고 본인은 따르기만 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김용현은 독박 쓰겠다는 각오로 나왔는데 자신은 기본적인 판단 능력조차 없다고 시인하는 멍청한 답변입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출입문에 대한 있던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는 생중계되었는데 그럼 생중계조차 조작이란 말인가?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야당 국회의원을 경고하는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주권자 국민을 경고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기적의 논리인가? 그런데 국민은 경고가 아닌 겁박을 당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헌법재판관과 국민은 도무지 모르겠다. 게다가 윤석열의 더욱 황당한 궤변이 이어진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흥분해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라고 자백한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들이 범죄자라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은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이동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우기는 것일까? 심지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단지 빨리 끝난 계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빨리 끝난 범죄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인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2를 연상시키는 궤변의 끝판왕이다. 결국 말귀를 못 알아들은 부하들이 범죄자라는 얘기인가?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괜히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동가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하다가 처참하게 제지당하고 기본적인 변론조차 더듬거리며 버벅대고 심지어 증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을 헌법재판관이 걱정할 지경에 이른다. 과연 변호사인가, 엑스맨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면에는 국회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김용현의 불리한 답변이 이어지자 윤석열 변호인단은 결국 참다 못해 코칭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마저도 김용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결국 답을 불러주는 지경까지 이른다.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네.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문 깨고 창문 깨고 그런데 잠깐. 국회 문 깨고 창문 깨고 들어가도 12명까지는 괜찮다는 말인가? 그리고 707 특전사의 전투력은 고작 이 정도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이 등장하여 김용현과 환상의 티키타카 만담을 라이브로 보여준다. 혹자는 혀 드리블을 연상시켰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말을 해줘야만 기억이 난다고.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하다. 그날 윤석열과 김용현은 폭탄주를 얼마나 말아먹은 것일까? 몇 잔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은 어떠한 궤변을 투척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윤석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향한 선동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우 세력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위험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영화 극한 직업의 명대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통닭은 온 국민을 웃겼는데 이제까지 없던 범죄인은 어떤가요? 분노와 자괴감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는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부정선거 프레임을 준비했듯이 이제 헌법재판관 부정 프레임으로 탄핵 심판 자체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고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또 다른 프레임들을 무수히 생산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제까지 살아온 생존 전략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